경남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올 한 해 국내 대학가는 다양한 정부 차원의 사업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아쉽게도 예비 지정 대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글로컬 대학 지정에 고배를 마신 인제대가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위한 포부를 밝혀 화제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님을 직접 모시고 글로컬 대학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와 글로컬 대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선 글로컬 대학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글로컬 대학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글로컬 대학이란 무엇입니까? 예, 글로컬 대학이란 지난 2월에 교육부 부총리이신 교육부 장관이시고 사회부총리이신 그 이주호 장관께서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과 대학이 살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보고 그 대학이 주도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억씩 총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대형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인제대학교에 좋은 소식이 처음 들린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예비 지정이 됐었죠. 예. 네. 경남에서는 단 2대학만이 예비 선정이 됐는데요. 네. 당시 학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울경지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사립대학 특히 이제 우리처럼 중규모 대학이 과연 잘 되겠냐 했는데 경남,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인제대학교가 사립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구성원 다들 놀랐죠. 어떤 혁신 계획을 냈느냐. 그 당시까지는 이제 이게 각 대학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내용을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혁신 계획서 5장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서를 구성원들한테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표해서 5장짜리가 되면 그때 구성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본 계획서를 만들자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서 구성원들이 이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획서를 내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다들 놀라기도 하고 또 상당히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는 계획들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다들 놀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긴장이 되면서 더 희망찼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인제대학교를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우리 대학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의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대학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지역도 살고 대학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부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일들인데 네. 우리 대학에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공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지가.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우리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가장 그 글로컬 대학의 취지에 맞는 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계획서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캠퍼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캠퍼스 안에 주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과도 그 안에 있고 뭐 다 모든 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우리의 어떤 그 각종 그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이제 캠퍼스의 담정을 허물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 가서 지역과 함께 서로 이제 영어로는 민글이라 그러는데 같이 뒤섞여서 같이 교육도 같이 하고 산업 현장도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분이 우리 학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가서 학생들과 교수가 가서 그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래서 현장 자체를 도시 자체를 교육의 장소로도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장소로 쓰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올 시티 캠퍼스, 올 시티 거버넌스라는 완전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역과 대학에 굉장히 활기가 돋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방송. 여기 예를 들어 이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교육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느끼는 어떤 만약에 혹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있다면 그거를 교수 학생들과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비 지정 당시에 인제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대 서울 백병원이 폐원되고 또 지방대학이 모두 겪고 있는 신입생 감소 상황에서 총장님께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또 연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으로 책임과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최종 선정까지는 또 어떤 준비를 따로 하셨나요?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단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서울 백병원이 8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좀 문을 닫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병원 경영하고 대학 경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총장으로서 어떻게 병원 경영에 관여하거나 또는 뭐 서울백병원의 폐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병원의 폐원은 그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서울시 여러 가지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인구가 8만 남짓입니다. 그게 가장 컸던 구가 가장 자꾸 줄어가지고 제일 먼저 급속히 고령화, 도령화하면서 인구가 다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서 서울 명동 가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을 찾는 인구가 점점 줄어서 적자가 지속이 돼서 약 1,750억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 나머지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다른 4개 병원과 대학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단의 학교법인의 그 생명을 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겠으니 이 선에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표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성원들은 그렇게 혼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올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폐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2015년, 14년부터 꾸준히 폐원 논의가 되어 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엑시트할 수 있을까? 구성원들을 다치지 않고 또 재단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었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는 그렇게 혼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선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잃은 것과 얻은 것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잃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종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만 다행히도 내년 1월부터 2주기 그러니까 2차년도를 바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안 됐더라도 둘째 해에 선정이 된다면 큰 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얻은 것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은 선정 안 됐다는 게 잃은 거지만 얻은 것은 일단 구성원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지방대학이 위험해지고 지역이 고갈되면서 단순히 대학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위협되는 예를 들어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지역 남은 지역이 다 지금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생존이 둘이 아니다.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김해시도 인볼브 했었고 상공회의소 또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약 7,9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대학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같이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아주 귀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 과제가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고 또 드디어 처음으로 지역의 문제와 대의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큰 얻음이 그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성원들입니다. 이 과제를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00여 분의 우리 교원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약 8개월을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수많은 공청회와 수많은 그 아이디어 경연 대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대학 내의 구성원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8개월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얻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총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역과 대학이 하나가 돼서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내년도 2차 선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내년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2차년도는 일단 바로 1월 달부터 예비 선정을 또 받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나온 얘기로는 작년에 총 108개의 대학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대학이 예비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10개가 지난 1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번에 15개에서 떨어진 5개, 예비 선정에 있던 5개는 예비 선정 과정을 면제해주고 바로 본 선정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1월 달에 다시 또 공모를 한다고 했고 예비 선정 공모, 그 다음에 4월 달에 예비 선정하고 7월 달에 본 선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2차년도는 7월에 선정이 된다. 10개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빠릅니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권토중례라는 말이 있듯이 인제대학교가 내년에 글로컬 대학 선정에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도내 어느 대학보다 이 의지가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예.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뿐이 아니고 네. 우리 구성원 전체가 그런 다시 재도전한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미 지난 이제 지난 11월 24일, 25일에 저희가 1박 2일 워크숍을 산청에 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은 우리가 무엇이 좋지 않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1박 2일 집중 워크숍을 실시했고 거기서 아주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12월 한 달 동안 각 분과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5개의 분과별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전체 워크숍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우리가 새롭게 하거나 또 아니면 보완하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1월 달부터 새롭게 다시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당장은 정시 모집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또 정시 모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108개의 국립 사립대학이 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 안에 우리가 15등 안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서가 비록 본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큰 틀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 내에서 그걸 가져가되 좀 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 가능한 걸로 좀 더 보완하고 바꿔나간다. 이게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명망가들이나 이런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이런 게 잘 주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우리가 뭐 엄청나게 따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게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입니다. 제가 총장 4년 전에 8대 총장 소임 맡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한 것이 바로 교육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세웠던 교육이 바로 그 경험, 협력, 탐구를 기반으로 한 그 IUXL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IUXL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런 교육도 좋지만은 그건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하게 하고 일단은 경험하고 몸으로 부딪히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사실 현장 캠퍼스 개념이라고 우리가 글로컬에 포함시켰는데요. 네. 그래서 그 교육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인 그 IUXL 교육 혁신을 꾸준히 밀고 갈 거고 그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어필이 되고 우리 대학의 장점을 좀 더 홍보한다면 정시도 저는 무난하게 그 2년 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입시가.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혁신과 또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과들로
개편을 하고 신설학과를 무려 15개를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8개, 이번에 7개. 그래서 그 새로운 학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청주도 무난하게 잘 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학뿐만 아니라 이 김해시에서도 지원책을 따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네. 지원인가요? 지난 12월 1일 날 시장님과 면담을 둘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첫째로는 그 시장과 우리 총장 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미팅을 해서 논점들을 모아서 풀어나가자라는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 개념 중에 허브 캠퍼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비슷하게 해서 3개 대학, 저희 인제대학, 가야대학, 김해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시키자라는 것 하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추진단을 만들자. 그래서 김해시가 중심이 되고 인제대학도 참여하고 거기에 그 가야대와 상공회의소 또 김해대도 참여하는 그 사업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의를 했고 김해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대학이 같이 대학의 문제와 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공생 구조를 좀 더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을 시작으로 많은 추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글로컬 대학은 10곳 중에서 7곳이 국립대학교였습니다. 네,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먼저 그 외부에서 뭐 교육부가 왜 국립대 위주로 갔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자. 우리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우리 내부 혁신과 내부의 문제점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더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년에는 또 사립대학교가 최종 선정에 조금 더 우세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립대학에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 국립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 뭐 학생들도 등록금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있는 거고, 또 지역의 고등교육의 약 86.7%가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 비율대로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에는 무려 7대3으로 7개가 국립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에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토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이후 힘을 모아 재기에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일컫는 고사성어인데요. 내년에 인제대의 글로컬 대학 도전과 성공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로서 언론 헤드라인이 장식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